네, 안녕하세요. 네, 중학교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죠? 저는 9박 10일 동안 캄보디아 갔다 어제 돌아왔거든요. 캄보디아가 훨씬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기중 입학 설명인데요. 저희가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앙기독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선교인 노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중앙기독교는 어떠한 배움과 성장이 교육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입학에 대해서 절차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1부를 끝낸 다음에 2부는 이제 여기는 고등학교가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캠퍼스에는 초등학교 아파 캠프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다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부는 4층에 올라가시면 다양한 수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영성 캠프들, 그다음에 또 졸업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지금 저희 한 학년이 지금 캄보디아 갔다 와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다 참석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 교육 과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6학년들을 준비하는 중앙기독중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소망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가정에서 준비한 많은 기독 가정들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중앙기독중학교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그곳에서 가정의 소망과 기도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또 찾고 발견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분이 오셨네요. 네, 올해도 많은 분이 참석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입학 전형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설명의 첫 시간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오셨을 때 좀 이렇게 막 기쁘고 이렇게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정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시는데 저희가 모든 부분을 이렇게 웰컴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6학년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전형을 지원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서류도 평가해서 1차 결과를 발표하고 또 캠프까지 진행한 다음에 합격 불합격 이렇게 결과를 드린다는 게 참 너무 민망하고 좀 죄송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솔직히 진행한 학교 교사도 참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솔직히 18년 동안 제가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합격 불합격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딱 이렇게 몇 점 이렇게 하면은 좀 객관적이고 더 좋을 건데, 저희는 학교 철학과 가치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요, 저희는 얼마나 중앙기독학교에 참여하는 동기가 있는지, 또 우리 참여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중앙기독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 나온 친구들 있죠. 잠깐 손 들어볼래요? 네. 이 캠프에서 8년 넘게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중앙기독 중학교에 진학할 거라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기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중앙기독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어느 정도 지원했을까요? 네, 학생들이 작년에 한 1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죠. 저희가 선발 과정에서 실제로 뽑을 수 있는 학생이 딱 90명인데요. 이미 1학기에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을 6명을 먼저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리가 이제 84명 자리가 남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저희는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요. MK 선교사 자녀를 한 학급에 한 명씩 3명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임산부석, 장애인 이렇게 미리 배려해서 자리를 비워놓잖아요. 그렇게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81명만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중앙기독 초등학교 학생만 100명 작년에 지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중앙기독 초등학교 학생만 받는 게 아니고요. 타 학교 학생도 많은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학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중앙기독 초등학교에서 자란 친구들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도 함께 배움을 통해 성장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런데 좀 타학교 학생들이 좀 당황스러워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안 해도 되는 건요. 저희가 선발할 때 중앙기독 초등학교 출신과 타학교 학생을 전형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다. 똑같이 진행하자면 평가를 좀 이렇게 분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다 같이 해버리면 누가 너무 유리할까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이미 6년, 8년 동안 중앙의 철학을 다 배우고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아서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다 중앙기독 초등학생만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타학교 학생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지원을 받아봐야 돼요. 지원 받아봐서 어느 쪽이 지원을 많이 하는가를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원율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은 한 8대2 정도로 분류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마다 좀 변화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지금 계속 지원이 많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학교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저희 공동체에 참여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너무 부담스러워 시작합니다. 근데 저 다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좋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환영하고 웰컴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내용 성경들 드릴 때 오해하지 마실 거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계속 이제 바깥의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죠. 우리 흔히 그걸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듣고 지원을 하신 분이 계신데, 지원 기준은 오늘 입학 설명회를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장이 하는 얘기가 정확한 메시지가 되겠죠.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와 기도하면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뭐가 많이 다르다. 그러면 잘 재고하셔야죠. 잘 생각해보고 다른 부분도 있을 때는 잘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가 이름이 뭐죠? 중앙기독 중학교. 전국에 유일하죠, 그렇죠? 전국에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가받은 학교 이름에 기독이란 단어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 학교 로고가 있는데요. 집이 3채 있죠. 특별히 저희 학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간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면요, 가정이란 공동체예요. 저희 공동체는 가정교회 학교가 함께합니다. 기독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학교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다 책임져 줄 거야. 이제 청소년기 너무 어려운데, 오해이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녀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심은 학교일까요? 가정일까요? 네, 맞아요. 가정이 중심이 됩니다. 저희는 신앙교육이 가정에 있다는 걸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고요. 학교는 가정이 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우리 자녀가 중앙기독 중학교에 들어왔는데 왜 신앙이 이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다시 되돌아가는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지? 이렇게 되돌아가는 질문이라는 걸 꼭 생각하시고, 저희 학교에 기독중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가정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기독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신앙교육을 함께 도와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학교의 학생을 키우고자 하는 인간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리더. 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네. 네, 이웃. 이웃. 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과 이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이웃도 똑같이 섬겨야 되죠. 그렇죠?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 이웃을 동일하다고 저희 공동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리더를 키우는 게 저희 학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 리더에 대한 생각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 리더입니까?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칭찬받기보다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저희가 생각하는 리더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지 간에 어느 사회든지 간에 2명 이상이 모인 곳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꿈꾸는 리더는 무엇이냐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조직에서 가든지 지위 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저희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조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까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선한 영향을 행사했습니까? 저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섬기셨죠. 네, 선한 영향력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저희 공동체는 우리 학생들이 선한 영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섬기는 건지, 경쟁에서 남보다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걸 통해서 조직의 공동체를 좋은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리더를 선발하고 세워가는 게 저희 공동체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이웃, 이런 사람을 섬기겠다, 이런 리더십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봤더니 혼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리더보다는 좀 이렇게 공부 잘하고 높은 지위에 가고 그런 걸 학교에서 잘 준비해줘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요. 네, 그럼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다시 자녀와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2가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학교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입니다. 이미 들으셨나요? 네. 처음 들으시면 큰일 나는데요. 네, 저희 학교는 입학하면요, 사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왜 사교육이 나쁜 건가요? 악한 건가요? 네, 어떤 사람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냐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요, 모든 부모님, 학생들 다 기대하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스스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꿈꾸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자기 생활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이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는 자기주도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 힘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기독중학교는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이 사교육으로부터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기다려야 될까요? 네, 먼저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우리 제자들을 기다릴 겁니다. 또 누구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얘기해도 괜찮아요. 누가 기다려줘야 돼? 엄마, 아빠가 기다려야 되지, 그렇죠? 부모님이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는요, 정말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네. 막 초등학교에서 달려온 가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오면 그거를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금단 형사라 그러죠. 저녁에 학원 안 가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해가는 곳입니다. 근데 카더라 통신 들어보니까 어떤 애들은 저기 학원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던데요. 몰래 이렇게 한 애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저에게 소식으로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네, 저희 학교는 이런 걸 합니다. 입학할 때 서약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교육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누가 사역하는 걸까요? 네, 엄마 아빠가 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를 사교육 없이 양육하겠다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런 사역을 하고서도 저한테 이런 카더라 송신이 들려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안 하는데 어느 집 옆에 집은 한대요. 학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쟤들 어떻게 막 이렇게 저한테, 저희가 뭐 손해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도 저한테 막 합니다. 예.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뭐 경찰도 아니고 뭐 사법기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막 조사하러 다니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나 그냥 학교에서 배움을 하면 선생님들은 다 알게 됩니다. 저희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도 심지어는 수업 중에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중학생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네. 그랬을 때 교사의 가장 안타까운 무엇이냐면요, 그 제자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심지어는 엄마가 말하지 말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독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희 중앙기독학교에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3년간 저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해 주세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몰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고요.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모르겠어요. 뭐 3달 했더니 아이의 점수가 2점 올라 3점 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상처받고 가장 피해받는 거는 우리 제자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사는 거기에 가장 안타까워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집에 가면 자녀와 약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앙 원서를 쓸 건데 너가 합격하면 엄마 아빠는 너를 절대 사교육을 안 시킬 거야. 부모님이 자녀와 약속을 하십시오. 알았죠?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그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교중 다니면서 부모님 혹시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이 되면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한테 먼저 하지 마시고 꼭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럼 학교는 아무 대책이 없느냐? 네,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를 선택하는 제가 마지막 기준입니다. 저희 학교가 학교 이름이 중앙기독 중학교인데 중학뿐만 아니라 올해 교육청으로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중앙기독 중고등학교가 됐습니다. 2026년 되면 여러분이 입학하시면 고등학교 11학년, 인가받은 11학년 학생까지 생기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 학교는 무엇을 꾸냐면요, 중고등학교가 6년간 연속적으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6년제 통합학교를 운영하려고 선생님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선택해 주십시오. 중앙기독중학교를 지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냐면요, 6년간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교육과 배움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년만 하고 고등학교는 이런 고민이 있으면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소망하기는 6년간 일관된 기독교를 함께할 가정을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왜 그러면 6년 동안 통합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네, 기독교 교육을 일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3년으로 끝날 수 없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이 더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더 힘들어하고 신앙 안에서 치열하게 자기 진로를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중학교를 다른 기독교 고등학교 갈래요? 네, 웰컴입니다. 그거는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기독교 교육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6년간 선생님과 학생들이 좀 연속성 있게 배움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다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중학교 3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나라에서 학교를 바꾸래요. 예, 다른 학교로 가라 그래요. 저는 되게 비인격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같은 배움의 연속성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는 6년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을 일관되게 6년을 운영하게 되면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거는 좀 많이 가르치면 좀 더 많이 가르치게 집중하고, 어떤 거는 좀 줄여서 슬림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우는 과목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하나의 통합 6년제 학교가 되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과목 요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은 중학교에서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교육까지 슬림화되면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 친구에도 영어가 좀 집중해야 되겠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더 운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는 중앙기독중학교 입학고자 하시면은 6년 과정을 생각하시고 입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요, 고등학교가 지금 아이비 월드 스쿨을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비란 걸 아직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여러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고등학교는 아이비 후보 학교고요. 올해 11월에 저희가 인증을 추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기도하기는 인증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중앙기독 고등학교 10학년 친구들이 11학년 될 때는 아이비 월드스쿨, 제가 알기엔 수원,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수원에서는 유일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아이비 스쿨로 가게 되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이비 스쿨이 그럼 뭐 어떤 거 하는데요? 네, 흔히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집어넣지 않고 지식을 꺼내는 교육을 하는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과 평가가 일치되는 겁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많이 프로젝트 학습하고요, 생각을 많이 나누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의 시험 제도는 수능 시험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지선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배운 것과 평가가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는 아이비 교육을 통해서 배움과 평가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쓰는 논술형 평가로 변해가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중학교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런 교육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중학교, 우리는 다른 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 우리 친구는 어떤 고등학교는 다른 특별한 교육 받고 싶은데 중학교에서 이렇게 막 하세요. 저희는 6년제 통합교육을 연장선을 중학교부터 시작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교육의 중심이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연장되는 그런 6년제 통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4가지 설명을 들은 걸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소망했던 준비했던 모습과 일치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 오늘 표현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자꾸 이런 사람 오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막 들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소망을 가진 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을 환영했을까요? 첫 번째, 중앙기독 중학교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는 가정들을 저희는 웰컴합니다, 이런 뜻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리더를 키울 거라고요? 섬기는 리더를 키우는 학교인데, 가정에서도 생각하는 리더가 그런 사회에서 선행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싶다면 저희 학교에 적극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자기도 학생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가정도 기다려주고 학교 선생님도 기다려주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저희 학교에 적극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좀 연속성 있게 통합적으로 배움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으면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웰컴했습니다. 4가지는 꼭 생각하시고 함께 지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 교무장 선생님 나오셔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앙기독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학교 입학 전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시교육 철학인데요. 저희 중앙기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삼시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삼시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보이시는 슬라이드처럼 기독교 교육, 창의적 교육, 협력적 교육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교육 철학이 우리의 수업 중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그리고 교육 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잖아요. 아침에 저희는 9시까지 등교를 하고 있는데 9시에 친구들이 등교를 하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아침 큐티 나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일과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점심 기도회가 있는데, 점심 기도회는 저희 졸업생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적극적으로 외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된 기도 모임인데요. 점심 기도 모임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아이워십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학생 예배가 있어요. 이때 단순히 교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물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있고 선생님들의 간증 시간, 아이들의 간증 시간도 있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찬양팀을 꾸려가고 워십팀을 꾸려가고 방송팀, 예배팀을 섬겨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의 날이 있는데요. 중앙기독학교는 전체가 매년 하루 9월 첫째 주 수요일에 기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날에는 저희가 수업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중앙기독학교는 기독학교잖아요. 기독학교는 기도하는 학교이다라는 모토 아래 저희가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에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수학의 꽃은 뭘까요? 수학의 꽃. 제가 수업 시간 항상 물어봐요, 매년. 얘들아, 수학의 꽃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박선영 선생님이요. 이렇게 센스 있는 대답을 해주는데, 지금 낯가리시니까, 그죠? 네, 수학의 꽃은 저는 함수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사의 꽃은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기독 중학교의 꽃은, 교육과정의 꽃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은 8학년 친구들이 열흘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캄보디아에 다녀오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게 돼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아이들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졸업생들을 만나면 중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다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빼먹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뜻깊은 추억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 교육 활동인데요. 창의적 교육 활동으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모님들 세대는 아마 일제식 교육, 아마 주입식 교육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들 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은 저희가 일제식 수업, 주입식 교육은 지양하고 있고요. 탐구하는 수업,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 그리고 사고력을 확장하는 수업,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 수업을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녹여내고 계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세요. 저와 동력해 주신 이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고 수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사춘기 힘든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는지 모릅니다. 네, 그 선생님들께서 탐구하는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일반 학교에서는 대부분 1, 2, 3, 4, 5, 6교시의 수업을 할 텐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1, 2, 3, 4, 5, 6교시가 아니라 1, 2교시를 한 블럭으로 묶어서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1, 2, 3블럭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올해 2학기 7학년 시간표 한 반을 가져왔어요. 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 아이들이 등교하면 큐티를 하고 1, 2, 3블럭 수업을 저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 SC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스포츠 클럽이에요. 스포츠 클럽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스포츠 클럽을 하는 날은 5시에 하교를 하게 되고 수요일 날 학급 자치 시간은 4시에 하교를 하게 되고 목요일은 아이워십 예배가 있어서 4시 반 정도에 마치게 됩니다. 이건 7학년 시간표이고 8학년이 되면은
저희가 중국어 수업이 있고 그리고 진로 수업이 있습니다. 9학년이 되면은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앙기독 중학교 가면은 체육 중학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교육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빼먹는 것이 없고 부족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창의적 교육에서 예체능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체능 활동으로는 스포츠 축제, 그리고 축구, 농구 리그전, 그리고 음악 앙상블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은사 나눔이라고 있어요. 은사 나눔은 선생님들이 가진 달란트를 학생들을 제자화해서 가진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7개의 은사 나눔이 개설되었어요. 은사 나눔에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미술, 그리고 여행 동아리도 있고 축구, 농구, 라켓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율 동아리는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3, 3, 5 같이 아이들이 구성하는 거거든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모르시겠죠? 올해는 31개가 개설되었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 수학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힙합 동아리, 댄스 동아리, 독서 토론 동아리, 그리고 텃밭 가꾸기 동아리, 줄넘기 동아리, 아주 다양하게 아이들의 끼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트립 같이 학년별 체험학습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반 학교에선 최근 들어서 체험학습을 가는 것을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선생님들은 누가 말리지도 않았지만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체험학습을 굉장히 많이 가고 계시는데 학년별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학급 아우팅도 많이 가고 계시거든요. 학급 아우팅에는 찜질방도 같이 가세요. 찜질방도 같이 가시고 그리고 보드게임방이라든지 워터파크, 캠핑 그리고 선생님 댁 방문은 기본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체험학습을 하는 게 단순히 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관계중심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협력적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중앙기독학교는 모두가 협동학습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서 협동학습을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녹여내고 있고 7, 8학년은 소그룹 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그룹 학급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유치원은요. 반 이름이 어떤 거냐면 꽃 이름이에요. 데이지, 라일락, 민들레, 해바라기 이렇게 있고요. 초등학교는 나무 이름이에요. 솔반, 음반, 찬반, 향반, 단반.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개교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꽃 이름, 나무 이름 다음에 어떤 이름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열매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밤율, 잣송, 베리, 복숭아도, 살구행, 포도포예요. 여기에서 율반, 리반, 행반은 남학생 반인데요. 남학생 14명의 담임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 그리고 송반, 도반, 포반은 여학생 반인데요. 여학생 14명의 여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세요. 학급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6개 반이 각각 활동을 하게 되시고 수업을 들을 때는 율송반이 짝반이거든요. 율송반이 함께 수업을 듣고 리도반이 함께, 행포반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런 소그룹 학급 운영을 통해서 관계 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교육을 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반 중학교에 가시면 선생님들 책상이 교무실에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학급에 교실에 다 있으세요. 책상이. 좀 불편하지만 이런 관계 중심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관계 중심 교육의 장점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게 되고 학습 동기도 강화되고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성 발달 지원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 중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교장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는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함께 통합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한 학년에 6명의 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교 철학을 저희들이 아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학공이라고 하는 스스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 공동체는 일주일에 3번 아이들이 6시에서 9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날 배운 1, 2, 3블럭에 배운 과목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예습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탐구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확장하게 되는데 단순히 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이나 열람실이나 자기주도 학습 교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타입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졸업생들이 와요. 졸업생들이 와서 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기 주도 학습 방법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그리고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언도 주게 되고, 특히 영어랑 수학은 질문방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방 선생님께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친구들은 방과 후에 선후배 멘토링도 할 수 있어요. 선후배 멘토 멘티도 활성화되어 있고,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학부모 컨퍼런스가 있어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과 선생님들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퍼런스 때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저희는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보충 수업이 있고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다채로운 방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넣었는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과 무슨 상관인가 싶은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남학생들이 저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이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 아이들이 학원에 찌들어 있다면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온 게 2008년도에 처음에 왔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저희가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선포되었을 때 바뀐 수학 수업을 제가 체감했었어요. 아이들이 좀 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학원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없고 저희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학급 담임으로 운영을 해보면 아이들이 학원 버스 때문에 학원 시간 때문에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럼 학급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학급 아우팅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사교육 없는 학교를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도 좀 더 행복해진 것 같고 수업의 질도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학교 입학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정원은 유소, 리도, 행포 3개 반 기준으로 84명입니다. 일반 학생 84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3줄 보이시죠? 올해 6학년인 학생들,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자인 학생들 또는 검정고시 합격한 학생들,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단위는 경기도입니다. 원서를 작성하실 때 거주지가,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간혹 예중이랑 특성화중을 같이 지원할 수 있나 하신 분 계시지만 안 됩니다. 이중 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학 원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가 되었어요. 이미 교보가 되고 있고 접수는 9월 10일 수요일까지인데요. 접수처는 신관 1층 행정실입니다. 네, 여기는 IM센터고요. 신관은 저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회색 건물이 있어요. 네, 거기에 1층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평일은 오후 5시까지지만 수요일은 오후 4시까지만 접수를 받으시고 인편 접수만 가능하십니다. 전형료가 있는데요. 1차 전형료가 2만 원, 그리고 2차 전형을 참여한 학생들만 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 일정이에요. 1차는 서류 전형인데요. 합격자가 9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가 되고요. 정원이 1.5배수 내외니까 약 120명 정도가 1차에 선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1.5배수 선발된 12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2차에서 선발 캠프가 진행이 돼요. 선발 캠프의 영역들이 궁금하실 텐데 매년 바뀌고 있어요. 작년에 온 학생들이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왔대요. 소문을 듣고 그 코너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기도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시 교육 철학이 여러 영역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 오후 4시에 마찬가지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요, 네, 좀 많죠. 입학 서류,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담임교사 학생 추천서,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2,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한 부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인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제출 서류들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업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중학교는 7학년 때 처음에 납부하셨던 금액이 8학년, 9학년 때 변동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분기별로 납부를 하세요. 분기별로 납부하실 때는 실제 수업 일수에 따라 분기별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네, 분기별로 내시는 금액이 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올해 7학년 기준으로 월 평균 90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납부되고 있고요. 입학금은 200만 원입니다. 네, 입학 원서를 작성하실 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입학 원서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 자필로 작성을 하거든요. 부모님 것은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학생은 학생이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문제는 원서 2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본인의 성장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경험, 활동, 교육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적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하는 거 있죠. 누구나 하는 거. 그런 것들, 전교생이 다 같이 하는 거. 그런 것은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주일 예배에 매주 참석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가정은 기독 가정이잖아요. 네, 그런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큐티를 아침에 매일 했다. 네, 그런 것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기독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빠 캠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빠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빠 캠프 전교생이 다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5.6미니 예배에 참석했어요 라고 하는데 다 같이 참석하잖아요.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적으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 각종 수련회라든지 캠프, 그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 적을 게 생기셨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는 많이 참석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중앙기독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은사 나눔을 했다라든지 부설 오케스트라를 정기적으로 참석했다라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한 것들이 있다면 적어주시는데 꾸준히 활동했던 것들 위주로 먼저 적어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자필로 작성을 하지만 부모님께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뒤늦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점검을 해주시고 네, 부족한 만약에 저게 3줄인데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래에 더 쓰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더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몇 해 전에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 학교가 뜬 것을 봤어요. 명문중학교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수원시에서 특목고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 1위 중앙기독중 뜬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선생님들이 보고 많이 웃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격려할 일이고 잘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막 애를 쓰고 한 명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달란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주신 이유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데 단순히 공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공부에 소홀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학습량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춘기가 5, 6학년으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또 4학년까지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네, 중학교 교사가 보기에는 삼춘기에 불과하다는 거 진짜가 옵니다. 부모님들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던 진짜가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옵니다. 진짜가 와요. 네, 그 사춘기 친구들 어떻게 보내면 좋으실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시기에 어떻게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 아래에서 어떠한 세계관 아래에서 우리 아이가 커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꿈과 길을 어떻게 펼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일반 학교가 악한 교육을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훌륭한 선생님들 전국에 많이 계시는데 이것을 지원하시기 전에 가정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원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보셔서 너무 좋다, 여기 가자, 이게 아니라 학생이 원해서, 학생이 가고 싶어서 지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 순서는 과목별 코너인데 국어, 수학, 영어, 신앙, 졸업생 Q&A 코너가 있어요. 이 건물 4층에서 올라가서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2부 코너는 필수 참여가 아니라 원하시는 가정, 궁금하신 가정만 참여하시면 되고요. 네, 국어, 수학, 영어, 신앙 전부 4층인데 국어랑 영어는 해당하는 교실 있죠. 408호, 410호에 가시면 어떤 교재를 쓰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 이렇게 전시해 두셨어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께서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실 수 있고요. 수학이랑 신앙은 특별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3시 5분, 그리고 3시 20분인가요? 네, 3시 20분, 3시 35분 세 타임에 걸쳐서 같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시간에 해당 교실로 가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와 있어요. 저희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 대학생 8명이 와 있는데요. 실제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잖아요. 학교 생활 어땠니? 라든지 수학공은 어떠니? 수학공 급식은 어떠니?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4층 라운지에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가서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학과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 생활 관련해서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저랑 교감 선생님이 함께 4층 로비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곳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실 때 뒤쪽에 올라가시면 지하 1층이고,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가시면 지하 2층인데, 지하 1층에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고 지하 2층에는 1대가 있어요. 근데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시기는 힘드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데 다 같이 나가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이게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뒀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정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